지금 이제 그래서 박문진 이사들과 이제 KBS 이사들 임명한 사람들 하나하나씩 볼 텐데 이진숙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진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나왔고 위안부도 논쟁적인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좀 국민 일반과는 상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위원장인 김태규도 이 사람들 검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이군요. 네, 부장판사 출신인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었군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판결이 활용됐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어떤 대법원이 무슨 좌파라고 생각을 이런 판결하면 좌파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 정도 공적은 세워야 한 자리를 얻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럼요. 이탄희에 관해서는 법관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자는 이탄희의 주장에 관해서는 법관을 좌파 시민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심산. 이런 이야기를 했었네요. 박문진 이사는 한 명씩 한번 꼽아볼까요? 김연아 평론가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윤길용, 박문진 이사. 이유영. 예. 하나씩 볼까요? 윤길용, 박문진 이사는 울산 MBC 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새 미래 포럼 발기인, 가짜뉴스 뿌리뽑기 범국민운동본부. 다 비슷하네. 가짜뉴스 선정위원장, 공영방송 정상화, MBC 정상화 투쟁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가짜뉴스 관련 세미나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실 등과 함께 국회에서 8차례 이상 가짜뉴스 관련 세미나를 열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가짜뉴스 시상식 행사를 후원했는데 가짜뉴스 퇴치에 힘쓴 공로자가 유튜버 한동훈 삼촌TV래요. 근데 이 한동훈 삼촌TV가 누군지 봤더니 이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KBS 앞에 그 조화 쫙 놔두고 한 10시 반에서 빠르면 10시 반, 좀 늦으면 11시 반쯤에 갑자기 그때 당시에 이제 KBS 사장이 김우철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마이크를 쥐고 의철아 내가 왔다. 김우철 사장. 제가 이제 본관에 있고 이 사람이 뭐랄까요? 그 집회 뭐 이런 거를 진행하는 곳이 신관 바로 정문 앞이거든요. 네. 근데 신관과 본관은 KBS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500m 정도 직선거리로 네, 떨어져 떨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네. KBS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본관에서 4층에서 저 신관 정문 앞에서 들리는 그 마이크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업무를 볼 수가 없어. 업무 방해 정도로 한 10시 반, 11시부터 해서 계속 또 한두 시간, 한두 시간. 그도 이제 목이 아프기 때문에 의철아 내가 왔다 왜 안 나가냐 뭐 이런 거야. 그게 그냥 막말로 시작해서 쭉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개월, 2개월 떠들어서 KBS 방송장악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제가 KBS 라디오 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이 원래 신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보통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못 들어가게 했어요. 다 막아놓고 거기서 맞아. 봉변당하고. 거기서 봉변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 일으킨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그래요, 맞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못 가고 대신에 뒤돌아서 본관으로 해서 이렇게 막 숨어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 패널들이. 이분이 이제 가짜뉴스 퇴치에 힘쓴 공로자라고 상을 수상을 했었고, 이게 이제 윤기룡 씨는 그렇게 상을 준 사람들, 그런 행사를 후원한 사람들의 어떤 대표 기업,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 사람은 우리 PD 수첩을 그때 무력화시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윤기룡 씨. 이분들 보면, 그러니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냥 하나같이 지난 문재인 정부를 잘 공격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편을 들거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부역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보수 신문에서 오랫동안 보수의 어떤 이런 극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흔들릴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본인들 입맛대로 방송국을 장악하기에는 딱 맞춤이다. 근데 가짜 뉴스 저는 이 뭐 전문가들을 뭐 데려왔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준식 위원장이 가짜 뉴스의 본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가 그때 정말 목숨을 잃었을 때 네네.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그때 유가족들이 최근에서 마지못해 들어가서 결국엔 죽은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시한 사람이 이준석 당시에 그 보도국장이에요.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잔인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어디서 무슨 가짜뉴스 전문가들 들어놓고 뭐 가짜뉴스를 판별하겠다? 그러니까 이진수 그건 씨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구성이에요. 이거는 정말 야, 때 나중에 죄값 다 받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계속. 이준수 씨 본부장 있을 때 그때 MBC 보도 본부장 할 때 이거 세월호 오버난 거잖아요. 전원 네. 구조했다는 말이. 아니 근데 이제 특징이 보면 그 품격이라는 게 그래도 진보건 보수건 이렇게 왔다 갔다 정권을 하면 기존의 어떤 품격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판을 해도 진보 정권을 비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다음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해도 상당수의 인사들 대부분은 좀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근데 예를 이거는 들면은 완전히 안면몰수형 사람들이 맞아요.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의 예를 들면 공영방송 이사가 왔다고 해도 예, 그분들은 보통은 예. 그분들이 무슨 뭐 방송 정책에 대해서 주로 발언하고 그랬던 교수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이고 맞아요. 방송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게 좀 이상하거나 극단적이었을 수는 있는데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나 그런 적은 사실 드문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비판을 할 때 예, 제가 한참 그런 뭐 미디어 정책 이런 거 다루는 매체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비판을 할 때 미디어스에 있어. 미디어스 편집장이었어. 그런 정책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걸 문제 삼았지. 예.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나오듯이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박문진 이사들에 대한 얘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임무영 변호사, 이 검사 시절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한 사람, 그다음에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으로 살아가기란 참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칼럼을 막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 이런 캠페인들은 네. 정말 이거는 방송 정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으로 이 여권에서 활용한 어떤 그러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아젠다를 선대해서 갖고 공격한 인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거를 막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보내더라도 좀 체면을 생각해서 과거 정권들은 안 했던 일들도 그런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대놓고 야 나는 윤석열 편이야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면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방통위원장이든 공영방송 이사든 아니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다른 무슨 공공기관 사장이든 간에 그런 사람이어야만 이런 자리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악독한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임무영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 그 스폰서 검사. 사건 그 검사와 스폰서라고 PD 수첩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2011년도에 나왔 예,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검설업자 정 회장이 본인이 이제 직접 기억하는 검사들에게 뭐 각종 접대, 로비하고 접대하고 그 일부는 뭐 성접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지금 정 회장은 묘사를 하고 있고, 임무영 당시 검사는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여간 책에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긴지 아닌지는 이제 좀 다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태극기 집회 이런 데 막 나왔던 분들이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희한하네. 선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수에서도 부끄러울 만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국민의힘에서도요, 태극기하고는 거리 두려고 하거든요. 아니 검사 출신이 어떻게 변호사 된 다음에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그러니까요. 네. 지금 태극기 수준,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장차관을 하고 있고, 이런 방통위에서 근무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가 그다음에 되고. 이사가 되고 이게 정말 이 태극기의 부활이에요. 태극기 부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잠깐 하나 보면 허엽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있잖아요. 예. 여기 보수언론단체 바른언론 시민행동에 있었는데 이분이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함께 개최한 바가 있고 이사지원서의 KBS 사장은 국가기관 방송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확하고 과감하게 반영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KBS를요. 중국의 CCTV나 러시아의 RT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허엽. 허엽. 야, 영상물 등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허엽이. 이분은 뭐냐면 기본적인 방송 정책에 대한 그 방송 운영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KBS는 공영방송이지 국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치적 독립성까지 훼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 위원장이고 이사가 되는지 아유. 참 어이가 저는요 없습니다. 예. 임무영 변호사가 더 끔찍해요. 예. 이 사람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해주긴 하셨지만은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단상에 올라간 그것도 맞는 말이. 그것도 그 사람이 하고 적화통일을 걱정한 사람이기도 한데. 적화통일 때가 걱정된다. 막 빨갛게 물들었다 그런 예. 사람인데 저는 더 가슴 아팠던 게 자기 예. 페이스북에다가 박경석 스타일로 지하철을 엎드려 다니면서 적선을 요청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대체로 다리에 고무를 감싸고 있다. 진짜 불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을 전문 용어로 인어공주라고 부른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박경석 대표잖아요. 예. 그분이 지하철 투쟁하고 막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을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 고무 이렇게 밑에 반신불수 돼가지고 다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모욕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도 같이 모욕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선인들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한 반면에 자존감은 매우 낮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서 낮은 자존감을 충족시키려고 든다. 조선인은 성향상 포퓰리즘에 약하고 좌파적 감성주의에 영합한다. 조선이 언제 때 조선이?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은 사람이. 조선인 아니에요? 아니 그 자기도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인이죠. 한국인인데 예. 아니 말하는 본인에 대한 조선인 정말 하는 거 말하는 게 보니까 정말 싸가지는 없네. 이진숙 그냥 위원장한테 국적을 일본으로 옮겨주는 역사에 대한 싸가지가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이진숙 위원장을 누님이라고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 어? 그런데 너무 다행이다. 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을 국으로 몰아가는 이 무식한 좌빨의 종특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적 조선인데 이게 원래 일제 식민사관이 강하게 들어가 있나? 조선인들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한 반면 자존감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선인들을 굉장히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아 낮은 자존감을 충족시키려 든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임무영이라는 사람의 인격 자체가 의심되네. 보통 이런 걸 SNS에 올려가지고 언론에서 예. 기사가 날 것 같으면은 예. 지우고 비공개하고 예. 그때 뭐 예를 들면은 잘못 생각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취재한 걸 보면은 당당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한국인 비하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뭐 이거 내가 소수의 한국인들에 대해서 할 말 한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 식이고.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정상적인 지성이 있고 교양을 가진 한국인이 아니라 후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정상적인 지성이 있고 교양을 가진 한국인이고 아까 그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뭐 이런 사람들 포퓰리즘에 약하고 좌파적 감성주의에 영합한다라고 본인이 규정하는 사람들은 후진적인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일본 구구들이나 하는 말을 본인은 한국에서 교양 있다고 얘기하니 뭐, 본인은 그냥 일본의 이런 극우 인간이 활동을 하는 게 방문진 이사를 맞는 하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이사가 돼요? 아니 뭐 사람은 어떻게 왜 이런 자가 이런 방문진 사람은- 이사를 하지? 이런 사람을 뽑아 왜?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입맛에 잘났다고 딱 맞나 생각하니까 신청서 낼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그리고 문제라니까요. 같이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것 같은 게 네. 그 SNS를 보면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제 좋아요? 평을 한 거를 어. 보셨지만 그 원래 이제 본 글은 뭐냐면 윤서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서인. 그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쓴 만화가.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좌파들이 욕하는 걸 보니까 이 정권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잘 안 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그렇지 뭐 이 동의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집단을 다 지금 박문진 이사로 추천해가지고 지금 공영방송으로 보낸 겁니다. 이 정권이. 아유. 박정훈이 한 짓이 직권남용이다. 최근 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는 예. 측면에서 최상병 특검보다 심하다. 정말 극단적인 인간들을 마음 모아놨어. 모아놨구나. 이게 박문진 이사를 지상파 공영방송의 이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나 또는 V2라는 김건희의 인식인가? 또는 이진숙의 인식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진숙의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이진숙의 인식은 그냥 허수아비니까. 아니 이진숙도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 결정 권한은 이 방통위는 이제 직속으로 대통령실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윤길용 이사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노총 언론노조원들이 홍위병이 아니라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에 가깝다. 안경 쓰면 죽이고 총알이 모자라 가스실에서 죽였다. 언론 노조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크메르 루즈가 이제 죽였다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공포를 갖고 계시는가 봐요. 아, 언론 노조가. 미치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 윤길용 이사 같은 경우는 최성호 PD를 축출했죠. PD수첩에서. 예. 예. 딴 부서로 6명, PD수첩에 있는 시사교양국 PD들 6명을 딴 부서로 내몰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김미화 씨라든가 김정배 씨라든가 이런 사람 다 내쫓은 게 이우용이잖아요. MBC 라디오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이우용도 들어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우용하고 윤규룡은 그래서 방송 PD 협회 거기서 축출당했잖아요, 둘 다. 근데 이 사람도 윤길용 같은 경우도 김재철 당시 MBC 사장과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아유, 그놈의. 직속 후배.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이 공동체라는 게 그렇죠. 유일임과 이진숙도 지금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비슷비슷해. 그러네. 예, 지금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그리고 민영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코바코 사장으로 갔는데 코바코가 광고 대행업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뭐 지상파 어지간한 CBS까지 전부 다 그냥 앉아서 예, KBS, 큰 MBC 고생 안 하고 꿀 빠는 자리죠. 꿀 빠는 자리죠. 그렇죠. 그렇죠. 코바코가 중간에 네. 매개 역할을 하면서 네. 언론하고 광고 뭐 말하자면 수요자하고 매칭하면서 수수료 떼먹고 독점 광고 대행 업체지. 그렇죠. 유일하죠. 예, 예. 독점 광고 대행 업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코바코 직원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이거 거절할 수 있는 창피해야죠. 거부할 수 있는 사진은 없어요? 방법은 없죠. 없어요? 네. 예. 이분이 원래는 민영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거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 쫓아다녔던 분이에요. 쫓아냈던 사람? 쫓아다녔던. 사람. 그래서 이 DJ 선생님을 찬양하고 동교동교에서 민주진영 내에서 원래 민주당이었네. 네. 완전 민주당이었어요. 완전 민주당이었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평민당도 했다가 예. 저기 안철수 쪽에서 활동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안철수 갔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나왔을 때 네. 그때 대선 캠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 해가지고 그때 뭐 바른 뭐 정당이랑 합치고 바른미래당이 되고 근데 바른미래당 중에 일부 호남이 떨어져 나오면서 민주평화당이 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민주평화당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평화당 했던 인사들 중에 네. 예를 들면 김한길 씨나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김한길 씨가 했다는 게 아니라 김한길 씨를 위시로 해서 좀 이 구민주당계인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결합을 했잖아요. 그러죠. 그때 민주평화당을 했던 사람들 일부가 갔거든요. 그때 민영삼 씨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 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랑도 좀 그렇게 비슷하네. 민영삼 씨가 말그릇 죄송하지만 이분이 민주당 계열의 진보 패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진보 패널을 하면서 민주당에게 뭐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본인의 보원을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싹 넘어가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 보수 쪽에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쪽을 욕하는,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절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로도 출마했네. 이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특보도 했었었어요. 아, 특보도 네. 했구나. 특보도 나도 했죠. 김기현 대표가 선출될 때 김기현 특보도 모두 했었어요. 이때 최고위원 후보를 나갔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친윤에서 밀어주는 후보가 누구냐, 이거를 1인 2표인가 그래가지고 이걸 조합을 막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민영삼 후보도 여기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왠지 모르게 자기들 내에서는 호남 출신들에 대한 이상한 배려가 있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당선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 아니었나 본데? 당선이 안 된 거는 너무 시키고 싶어 했어요, 대통령은. 그랬는데 이 사람 너무 막말을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수준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해서 안 된 거고, 제가 이 민영삼 씨를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MBN에서 같이 이렇게 매일 고정으로 이제 나와서 방송하는 게 있었었는데, 거기 나와서 패널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이 어느 순간 변절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참 사람이 진짜 뭘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행동하나 이 생각이 쭉 들어요. 배승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승희 씨도 원래 보좌관 출신인데 변호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같이 배승희 씨랑 같이 따따붙다 이제 그 방송 같이 했잖아요, 민영삼 씨가. 예. 그러면서 둘이서 그 방송을 하면서 극우적 발언과 혐오적 발언을 하면서 그 코인 받아 먹는 뭐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그때 되게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었고, 예.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 최고위원이 되냐, 출마하냐면서 컷오프, 맨날 서류에서 컷오프 되고 그러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뤄졌는지 유의미한 득표를 하긴 했는데 당선권에 안 들어서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게는 안 밀어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자리로 한 자리 준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너무 생각하게 좋은 되는 자리 준 거죠. 거지. 그때도 최고위원 시키고 싶었구나. 챙겨주는 거구나. 시켜주고 싶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이 한 3억은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죠? 지금 3년인가 임기가? 예. 아유, 참. 기사도 나오고 예. 3억도 받고 법인카 업무 추진비 카드도 많이 나오고, 야. 그러니까 빵도 잘 사 먹을 수 있고 오마카세도 먹을 수 있고 고급 호텔도 다닐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난 6월 코바코 사장 면접 심사 당일에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재명이 몸부림치는 그런 것도 힘이 빠지는 거다. 개구리가 뒤지기 전에 다리 쭉 뻗는다. 이재명 대표는 금년 정기 국회 때까지 다리 쭉 뻗다가 찍하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코바코 사장으로 앉히냐고요. 예? 대단해. 코바코가 아니라 코를 박을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김정신 여사한테도 대단하다. 나댄다. 여자가 너무 나댄다.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대응좀 못했다고 이딴 식으로 너무 사람을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 최초로도 아직 못했네. 최초로도 아직 못했는데 요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요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도 있잖아요. 김윤규 씨가 KBS 사장으로 오고 그다음에 KBS 이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그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뭐 당원을 했거나 김윤규 씨는 홍보특보 했잖아요. 공보특보인가 뭐 그걸 했는데 그 어떤 정치적 경력, 김윤규 씨는 KBS 공채 일기고 방송인이고 정치부 기자 오래 했었고 방송인 경력, 그 언론인 경력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 기웃거려서 언론 특보했다고, 공보 특보했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하고 그게 파업으로 이어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정치인들이네, 그냥. 와, 그런데 그냥 괜찮은 거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를 더 그리워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와. 최소한 그때는 염치라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했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정부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후한무치의 그냥 딱 그 표상이에요. 부끄러움, 노골적, 그러니까. 그다음 무례함. 아니 10년 만에 내 생각해보니까 눈치도 안 봐요. 이렇게 됐네. 한 14, 15년 흘렀는데 그때 왜 김인경 홍보특보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제가 거의
그 욕을 잔뜩 해줬거든요. 이분한테. 정치인했던 사람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가서 계속 정치인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해줬는데, 와, 근데 보니까 다 정치인이네. 그러니까 막말하면 정치인이 되나 봐. 우리도 한번.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